오늘따라 유난히 분주한 남편. 오랫동안 미뤄둔 밭갈이를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밭은 다 서요. 하지만 아내는 소의 출동이 영 반갑지 않은 눈치. 풀을 뜯지 못 먹게 하느냐고. 이러다 말고 풀 먹으러 가지 먹을 거 있으니까 이놈을 씌우면은 일만 하고. 평생 땅을 일구며 농사를 지어온 남편. 남편은 아직도 소로 밭을 갈고 소의 분뇨로 거름을 주는 것이 농사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계 하나로 못하는 게 없는 편한 세상에서 아내는 이해방식만 고집하는 남편이 답답할 뿐이다. 우리 집 한 집이요. 밭 가는 사람 없어. 다 경운기로 오고 트랙터로 갈고 그렇지. 게다가 아내가 소를 싫어하는 이유는 또 있다. 아내는 이제 소한테도 밀리는 신세. 여자는 깜봐. 안 봐. 없인 여기는 거지. 고양이 들어가면 새끼 있고 여자는 들어가면 받는다고. 지는 내 남자로 여자 알아봐야죠. 와, 가만 있어. 아무래도 힘이 없잖아. 힘이 없어. 힘이 없어. 다리 힘 없다고 쌓고 지나 쌓고 거기다 대. 야속한 세월 앞에 남편도 어쩔 수 없는 일. 안타까워. 안타까워요. 하지만 보란 듯이 깔끔하게 정돈된 밭. 남편의 고집은 여전히 완고하다. 힘든 일을 마치고 남편은 오늘도 녹초가 됐다. 내색은 안 하지만 남편에게도 농사일이 점점 힘에 부치는 건 사실이다. 몸이 고된 건 아내 역시 마찬가지. 평생 남편을 따라다니면서 일을 하다 보니 아내 몸도 성한 데가 없다. 힘든 농사일에 50년을 부린 몸은 요즘 하루하루가 다르다. 허리가 아프니까. 더러 돼지 그냥. 아, 허리가 좀 많이 아프시네. 네. 이런 거 하려면 허리 아파. 기력이 약해질 때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식들 곁으로 가고 싶은 아내. 오늘은 마음 먹고 그동안 남편에게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꺼내볼 생각이다. 거처로 그냥 놔두고 오셨다 가셨다 하라는 거요. 편케 그냥 저런 건 다 넘쳐버리고. 늦게 무슨 도시 나가. 지금 도시 나가서 그 맨날 그 방에 앉았어? 왜 방에 앉았어? 복귀가 그런데 상해가지고 그런데 댕겨야지. 맞아. 도시 나가서 아, 도시에 가도 운동 늦게 댕기고 하면 늦게 얼마든지 무슨 살겠구만. 여기서도 댕이는데 얼마나 댕이는데. 근데 이런 일 때문에 언제 나가? 어려운 그게 피곤한데 일을 아주 자고. 없애야지. 피곤한데 자고. 도시 나가서 안 맞아. 늙게 누운 여자리 무슨 도시 나가서 못 얻겨. 남편의 고집을 누가 말릴 수 있을까? 그런데 아내의 서운함을 남편이 알아주기라도 한 걸까? 웬일로 남편이 먼저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가겠다고 나선다. 머리. 아내가 며칠씩 졸라야 간신히 따라 나섰던 무심한 남편. 오랜만에 외출해 아내는 벌써 신이 난다. 어머니 우리 데이트 가셔. 예. 데이트 가요. 헤비 없었어? 하지만 아내의 예상대로 부부의 외출엔 조건이 있다. 가셔요. 사실 아내가 무릎이 아프다고 할 때마다 남편은 형수의 다리가 더 걱정이었다.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길에 형수님도 함께 검사를 받아볼 생각이다. 남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아내는 오늘도 싫은 내색 한번 할 수 없다. 10년 전 인공관절 수술을 한 형수는 점점 걷는 것이 불편해지고 있다. 지팡이를 짚거나 누가 부축해주지 않으면 오래 걷지 못하는 형수. 병원에 오니 남편이 더 긴장한다. 먼저 시작된 형수의 진료. 남편이 그 곁을 지킨다. 어디가 불편하신지 좀 짚어보세요. 여기 여기, 예, 여기. 여기는 괜찮으세요, 여기?
거기는 괜찮은데 여기는요, 여기 다리, 종아리. 종아리가 그래. 직접 듣고 보니 더 걱정스러운 남편. 그런데 정작 아내의 진료가 시작되자 남편이 조용히 자리를 뜬다. 혼자 계실 형수가 걱정되기 때문이다. 10년. 한번 어려워. 일어나보시죠. 어머니 잠깐 일어나 보실게요. 자, 빼보시고 한번 쪼그려 앉아보세요. 여기가 부족하다, 그렇죠? 예, 천천히 일어나보세요. 천천히. 술안 짓고는. 못 일어나시겠지? 예, 됐어요. 어머님 그만큼 지금 관절염 있으신 거예요? 네, 예. 쪼그려 앉아서 하는 일 하지 마셔야 돼. 쪼그려 앉아서 하는 일 하지 않고 좀 이렇게 좀 자주 좀 쉬시고. 예. 나는 수술 안 가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자꾸 무릎을 아끼는 거예요. 일을 줄이고. 병원에 올 때마다 당장 수술하자고 할까봐 늘 노심초사했던 아내. 관리만 잘하면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의사의 말에 한시름 덜었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다. 남편이 농사를 고집하는 한 무릎이 망가지는 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을 안 해야지. 일 않고 살면 되는데 눈으로 보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답답한 아내. 남편이 이런 마음을 알아줄까? 나보고 앉은 일을 하지 말래. 서서는 일해야지. 서서? 응. 엎드려는 일? 됐으면 수술 안 넣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요. 일을 하지 말아야지. 남편은 여전히 딴소리다. 진료를 마치고 오랜만에 외식에 나선 세 사람. 메뉴는 형수님이 좋아하시는 돌솥밥이다. 반찬이 나오자 얼른 형수님 수저부터 챙기는 남편. 형수님, 왔더니 답변. 이제부터 남편의 손이 바빠지기 시작하는데 내 남편이지만 이럴 때 보면 완전히 딴 사람이다. 돌솥밥 맛이 어때요?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천천히 많이 잡숴요. 잡숴요. 맛있어요. 안 드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누가 부부인지 헷갈릴 정도. 하지만 아내의 이런 서운한 마음은 오늘도 남편의 안중에는 없다. 며칠 후 오늘은 반가운 손님이 오기로 한 날이다. 급한 일도 미뤄두고 하루 종일 눈이 빠져라 기다리는 아내. 딸이 온다더니 안 오네. 아이고 막 하갈래 우리 딸 오네. 아이고 야 무거운 걸 뭐 그냥 많이 사오냐. 잘 지내셨어요? 예. 아이고 나 무거워. 엄마 그냥 들어가요. 들어가. 아버지는 어디 가셨어? 아버지 예식장 가셨단다. 예식장? 몇 달 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 딸은 얼른 엄마의 무릎부터 챙긴다. 지금은 안 아파 엄마? 야 아파 아프지. 낮에도 아파? 야 앉았으면 뻐그더고 음. 들어놓으면 발이 또 어떻게 생길라나 모르고 얻었다 모랬다 하고 그래요. 그러고 살아. 둘째는 어려서부터 엄마 일을 가장 많이 도와준 고마운 딸이다. 어려서 일만 시켜서 손비기 싫어졌다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일을 많이 해갖고 진짜 막 모 신고 얘뭐참 뭐도 잘 심어 손도. 진짜 손이 귀한 집안에 시집온 아내는 아들 하나를 얻기 위해 딸 6을 낳았다. 가난한 시골에서 7남매를 키울 때가 아내의 인생에서도 가장 힘든 시기였다. 자식들의 기억에 엄마는 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다. 큰어머니는 결혼하자마자 2 아들을 낳았지만 엄마는 39에 늦둥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 연달아 딸 5을 낳았다. 엄마는 지금도 집안 어른들에게 서운한 소리 한 번 들어본 적 없다고 하지만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눈치를 보면서 살았을까. 왜 그렇게 답답할 정도로 일만 하셨는지, 바보처럼 아버지에게 서운한 감정 한 번 드러내지 못하셨는지 딸들은 결혼을 하고 나서야 알게 됐다. 이거 집어 꺾었지? 많이 꺾었네요. 앉아. 둘이 함께하니 일이 훨씬 수월하다. 엄마의 일은 예나 지금이나 줄지 않는다. 맨날 그러니까 눈 뜨면 나가셔서 새벽같이 없어요. 우리 일어났을 때는
그러고서 들어오셔갖고 이제 해 뜨면 일이 뜨거워서 못 하시니까 4, 5시 되면 이제 그때 가서 또 하시고. 빨래도 해서 널어야지 애들 많은 거 학교 가니까 가방 5인 게 애들 한 번씩 벗어봐. 옛날엔 도시락도 쌌었잖아 또. 뭐 이깐 김치 도시락에다 김치 넣어서 싸면 왜 그냥 책도 적고 그저 뭐 쌀게 이깐 어려서 냄새도 얼마나 날겨. 그렇지? 김을 엄마가 그냥 구워서 하나씩 나눠줘. 그러면 그거 알로 찢어 이렇게 이제 옛날에 지금처럼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저기 한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찢어 그게 먹어야지. 내 몫인가 보다 그러고서는 그거를 아껴 먹는 거야. 그거 갖고 밥을 거의 다 먹고. 옛 추억을 더듬을수록 엄마에겐 미안한 마음뿐이다. 자식들이 먹고 싶은 걸 해주지 못하는 엄마의 마음이 오죽했을까. 그래서 아내는 딸들이 올 때마다 제일 먹고 싶었던 음식을 꼭 해주는데 둘째 딸이 먹고 싶은 건 바로 팥칼국수. 물 더 부어야 되겠는데 이거. 좀 덮어. 내가 떠다 줄게. 손으로 빚어낸 울퉁불퉁 투박한 국수에 진한 팥물. 딸은 이번 기회에 엄마의 솜씨까지 배워볼 참이다. 응. 이거 소금 넣어서 소금. 다 소금은 아닌데. 응. 설탕을 그렇게 많이 넣어? 아이 뭐가 많이 이따 먹어봐 어떻게 생겼나. 엄마의 눈대중 손대중으로 뚝딱 완성되는 추억의 팥칼국수. 과연 맛도 예전 그대로일까? 뭘 거네? 뭘 거노다고? 맛있어요. 국자 갖다. 간만 맞으면. 엄마의 손맛은 여전하다. 뭘 거노다 추 이거 이 쌀이 이거 이렇게 생겼지. 저도 칼국수 했어요 아버지. 예? 칼국수. 팥칼국수. 저녁 안 했었지요? 이런 별미를 어떻게 우리끼리만 먹을 수 있겠는가? 지금 저 잡수지 말고 집으로 오시오. 형수를 보자마자 신이 난 남편. 형모님, 떡 맛있더라고. 이러고시. 떡하고 있었지요? 아니 떡만 갖고 온 게 거기 송영도 있고 뭐 고기는 엊그제 뭐 사왔다고 원래. 이러고시. 야 소리 한지. 아니 맛있는 고기인가 얻어 먹어봐야지. 이떡 맛있다. 떡이 맛있는 떡이. 가만 있어 떡. 식구들이 있어 팥칼국수 하나에도 식탁이 풍성해진다. 꼭 맞다. 딱 맛있네. 맛있네. 그런데 딸이 아버지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눈치다. 아버지 여기 농사 다 졌고 자식들한테 올라오는 건 없어요.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거기 글쎄, 그 도지 생활도 농촌 생활보다 얼마나 편한데요. 일 안 하고 편하잖아. 그때 가만히 편한데. 네. 가만. 근데 그거 여간 안 맞아. 어려운 안 일이야. 맞아? 알아. 또 그러고 이렇게 뚝 떠나봐라요. 어머야, 우리 형님도 너무 스트러지. 결국 남편이 고향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형수였던 것. 아내는 이런 중요한 문제에서조차 여전히 뒷전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씁쓸하다. 남편에 대한 서운함에 아내의 마음이 무겁다. 다음 날 딸이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한다. 마늘콩 더다가 있어? 무쳐 먹게. 예. 안 가져가. 알아서 해라. 내가 다 먹을란다. 2개만 넣어줄게. 여기 고추 오이다. 응? 냄새나. 응? 냄새나서 안 돼. 비닐봉지 2번 넣으면 되지 왜 냄새가 나. 저기 소금물에 담가서 냄새 안 나. 완두콩에 고추까지. 딸의 가방은 이미 엄마의 마음으로 가득 찼다. 이제 너무 일 무리하게 하지 마요. 네, 그래. 이제 좀 덜어야지. 이제 못 신고 있는 게 이제. 서운한 마음도 내색하지 못하는 무뚝뚝한 아버지. 갈게요. 안녕히 계셔요. 네, 잘 가요. 네. 잘 계시오. 들어가 엄마. 알았어. 들어가. 이제 갔구나. 누나 없은 게 갔어. 성은 언니께 바라다 주면. 이렇게 오면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엄마가 이러니까.
더울 때는 일하지 말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하고. 잘 가거라. 네, 엄마 들어가세요. 네. 가. 저기. 네, 조심해 가. 가서 전화해라. 네, 엄마. 갈게요. 애들 잘 걷어먹이고요. 이럴 때마다 왜 더 챙겨주지 못한 것이 자꾸 떠오르는지. 잘 가거라. 서운하니까. 서운하잖아. 애들 보내려. 내가 눈이 어려. 눈이 어려서 그래요. 아내가 딸들에게 더 미안한 건 딸들의 탄생조차 축복해주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다. 남은 딸이 엄마가 다섯 번째까지 낳았으니 오죽 먹었어요. 저라고 술 자시면 울었어. 때에 따라 산에는 진달래 뜰엔 개나리 우리는 외로운 형제 길은 기억이 안 나와. 목맥혀서 안 나와. 일을 조금 줄이고서 편히 조금 살다 가야지. 다음 한 5년이라도 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내는 아픈 허리도 시원찮은 무릎도 잠시 뒤로 밀어둔다.